네, 안녕하세요. 우리순 내신학원입니다. 금요일이죠. 이제 금요일에, 어, 고등학교 배정을 받았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고등학교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되게 궁금해 하세요. 어떻게 하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우리 아이가 영어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내신 시험과 내신 영어 시험과 고등학교 영어 내신 시험이 어떻게 달라지고 그 차이점은 뭐고, 그럼 어떻게 준비했을 때 우리 아이가 원하는 성적이 나올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로 준비를 했는데요. 중학교는 시험 범위가 보통 교과서만 나오고 2개에서 3개 과입니다.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보통은 교과서 2개 내지 3개 과가 들어가고 모의고사가 직전에 본 모의고사 많이 들어가요. 표준적으로 보통은 그리고 보통 이제 다른 몇 개 학교는 보충 교재도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EBS 교재랄지 시중 교재, 뭐 수능 만만이랄지 뭐 내신 100점 뭐 이런 보통 그 보충 교재에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서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죠. 네. 중학교보다는 시험 범위가 좀 넓다라는 부분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제수 볼게요. 중학교는 25에서 30문제가 나온다면 고등학교는 30에서 33에서 35문제. 굉장히 좀 문제수가 많죠. 그래서 가끔씩 보면 시간이 모자라서 못 푼다는 학생도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문제수도 많고요. 그다음에 단어수, 독해 문제에 있는 단어수가 중학교 때는 100에서 120단어, 네, 중학교에서는 150, 고등학교에서는 150에서 200단어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이 모자란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시험 보다가. 그다음에 문제 유형은 보통 주제 문제나 일치 문제, 순서나 어법어휘 문제가 나오는데 고등학교 내신 시험 문제는 가급적 수능 유형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지침이 그래요. 그래서 주제, 순서 배열, 문장 삽입, 문장 요약, 일치, 어법, 어휘라고 해서 물론 장문 넣기도 들어가요. 예, 들어가는 학교도 안 들어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능의 유형을 따라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답 서술형은 문제수는 좀 비슷하죠. 단순형인데 5에서 8문제. 근데 고등학교는 복합형 5에서 10문제. 서답 서술형이 솔직히 이 문제가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 단순 하나의 문장을 물어보는 것보다 문장 길이가 길어지고 중요 어법이 들어가 있는 중요 이스프레션이 들어있는 그런 표현을 서답 서술형으로 고등학교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문법 어인데요. 문법 어인은 단순하게 내요. 중학교 때는. 근데 고등학교 때는 보시면 문장 이해를 기반으로 한 문제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전체 글을 이해하고 거기에 필요한 문법을 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살짝 많이 어려워지죠, 여기서. 그쵸? 그다음에 시험 시간은 뭐 중학교가 45분이고 수업 시간이 고등학교가 50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실예를 들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독해 문제의 단어와 수와 문장의 길이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거는 지금 전주에 있는 모 중학교 독해 문제입니다. 독해 문제 문장 길이에요. 그리고 문장 길이와 그다음에 문단 길이입니다. 이 정도의 길이가 나왔었다라면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어때요? 문장 길이가 더 길어졌죠. 그쵸? 문장 길이도 길어졌고요. 이렇게 여기서 끊기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문장 길이도 길어졌고, 그 다음에 글의 길이도 더 길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중학교에 비해서 문장 길이, 그 다음에 글의 길이도 더 길어졌다. 독해 문제가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서답 서술형 문제를 한번 볼게요. 중학교 서답 서술형 문제는 좀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좀 내요. 이렇게. 그쵸?
뭐 연결된 관계부사가 뭐냐, 그 다음에 하나의 문장을 순서 배우는 문제, 이런 문제의 유형이었다면 고등학생 보시면은 일단은 서답 서술형을 이렇게 문장 베이스로 냅니다. 예, 문맥에서 파악할 수 있게 가급적 이런 식으로 출제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처럼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글을 주어주고 한글만 툭 주어주고 그거를 보세요. 해석을 첨가하여 주어진 단어로 올바른 순서를 배열하시오. 여기서 순서 배열하는 문제는 참 제가 볼 때는 좀 난이도를 쉽게 내는 학교고요. 어떤 학교는 이 순서 배열이 아니라 그냥 이 한글을 주어주고 안 주어지는 학교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 여기에 들어갈 문장을 쓰시오라고 내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의 어떤 서답 서술형의 유형보다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글의 문장을 베이스로 해서 응용을 할 수 있는 좀 더 심화된, 그쵸? 좀 더 어렵고 심화된 서술형, 서답 서술형으로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바로 문법과 어휘 문제입니다. 자, 중학교 때는 어떻게 가장 대표적인 문법 문제거든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어색한 걸 찾아봐라. 솔직히 이거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냈다면 이제 고등학교 유형으로 가면 요즘 이런 거 많이 내거든요. 애들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실제로 오답률이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에요. 문법 문제에서. 이렇게 딱 내놓고 이거 틀린 거 개수를 한번 찾아봐라. 그러니까 너 이거 틀린 건 알겠지. 근데 또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볼래?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하나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문법 문제이기도 하고 이 문제 유형을 많이 틀려요. 아이들이. 네. 자, 이런 차이점이 있었고요. 어법어의 문제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대비할까요? 자, 고등학교 올라와서 첫 시험 보는 우리 예비고 1학년 학생들. 그러면 첫 시험 볼 때 굉장히 어떻게 많이 변형이 되고 많이 바뀌는데, 먼저 얘기하자면 중학교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시험 기간은 단순하게 교과서만 남기하고 시험 보면 되겠지라는 아니한 생각을 가지고 시험에 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코드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공부는 이게 중간고사 기말 대신 준비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단어 정리입니다. 여기 단어 정리 보시면, 그러니까 시험범에 들어간 모든 단어를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나 모의고사, 보충교재 다 포함되겠죠. 그런데 단순한 단어 1대1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 단어의 동의어 그리고 반대어까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가끔씩 보면요. 학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단어, 교과서에 있는 단어를 바꿔내요. 예, 그리고 그 단어와 비슷한 단어를 찾아라. 라는 문제를 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단어 정리는 이렇게 동의어와 반대어까지 정리를 해주는 게 좋다. 자, 두 번째는 문장 분석입니다. 아까 봤듯이 어때요? 글이 좀 문장이 좀 길어졌죠. 중학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문장 분석을 통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글이 좀 길어졌죠. 그럼 단순한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한 문장을 해석했다면 문장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이 문장과 문장이 인과관계냐, 예시관계냐, 아니면 부연설명 관계냐, 이런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순서 배열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제 소재를 파악을 해요. 그 글에서 시험 범위에 있는 글의 주제 소재를 파악한 다음에 그거를 다른 표현은, 그러니까 뭐 주제가 뭐 환경을 보호하는 거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환경을 보호해야 될 이유라는 것에서 다른 단어로 한번 정리해보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어느 정도 내용 파악과 순서 배열 파악 그리고 철저한 문장 분석이 됐다면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유사 문제나 각 학교 기출 문제를 통해서 지금까지 배운 문제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암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완벽한 공부를 할 수 있겠죠. 여기 기출문제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기출문제가 써져 있는데 절대 작년이나 재작년 문제 내지 않습니다. 그대로 출제 내지 않아요. 작년 문제
만약에 작년에 기출문제를 봤죠? 그 문제는 솔직히 내가 볼 시험에서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준비를 이런 이 단계를 통해서 코드, 자, 준비의 코드 1, 2, 3, 4, 5단계를 통해서 마스터를 해야만이 고등학교 때 아주 너끈히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능 내신학원에서는 이런 예비고 학생들을 위해서 미리 1월달, 2월달 학교별 교과서를 이런 지금 내신 코드의 방법으로 공부를 시키고, 모의고사는요 아마 2021학년도 3월 모의고사가 대부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몇 개 학교는 2021학년이 아니고 2019년, 2020년 모의고사도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리 2020년, 19년 3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공부를 하고 분석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단어, 모의고사 있는 단어도 동의어나 반대어를 통해서 정리를 하는 그런 반이 개설을 했어요. 예, 간단하게 우리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정말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중학교 때처럼 정말로 평소에 공부 안 타가 시험 기간에 1, 2주 바싹해서 점수 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평소에 독해력, 그러니까 문장을 읽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야만이 내신에서 여러분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저희 학원 프로그램과 함께 미리 준비하셔서 첫 시험 보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첫 시험 보는 중간고사에 반드시 1등급을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